지금 저랑 눈 마주치신 분들, 네, 여러분 최고. 오늘 교육 최고의 수혜자십니다. 네. 그런데 비즈니스 안에서는 하나 더 중요한 것, 바로 에서의 문해력입니다. 우리 일터에서는 이 요소가 고루 발휘돼야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 즉 프로 일잘러에게 필요한 역량 한 가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비즈니스 문해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팀 회의에서 오가는 전문 용어들이 외계어처럼 들릴 때, 그리고 상사가 던진 보고도 어디를 고쳐야 될지 모르겠을 때 동료와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질 때, 메일을 보냈는데 의도치 않게 오해가 생긴 적이 있을 때 여러분 눈가 좀 떨려지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은요, 사실 감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해력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 오늘 문해력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일터에서 왜 문해력이 핵심 역량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비즈니스 문해력이 무엇인지, 국어 시간에 배운 문해력과는 어떻게 다른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문해력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핵심 안을 정리를 했는데요. 엘코드 모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발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의 문해력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나눠드릴게요. 한번 항목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5개에서 7개 체크하신 분 볼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은 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가 조금은 필요하신 분 8개 이상 계신가요? 다행히 안 계시는 거. 자, 손 안 드신 분들, 지금 저랑 눈 마주치신 분들, 네, 여러분 최고. 오늘 교육 최고의 수혜자십니다. 네, 오늘 제가 손 끝까지 잡고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문해력이 일상에 얼마나 밀접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영업이익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우리는 일을 할 때 자주 접하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전문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정보 이해는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으로 가볼게요. 이 공지를 보고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 뭘까요? 핵심 내용은 먼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누가 참석해야 하는가이죠. 그렇다면 정답은 내일 오전 10시에 전사원을 대상으로 본사 대회의실에서 DX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는 거. 자, 우리 신입사원 여러분 가셔야 되겠어요? 안 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정보에는 이렇게 업무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번에는 팀장님이 요청하시네요. 이 요청사항을 듣고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거 뭘까요? 금요일까지 부탁해. 네. 네, 정답은 지난번처럼, 네, 지난번처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 보고서의 형식은 무엇이었는지, 보고서의 내용은 어떠했는지, 팀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했던 포인트는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은요, 전체적인 문해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케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신제품 타겟 고객층은 20대 여성이고 SNS 채널을 중심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예산은 지난번 캠페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듣고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 3가지 뭘까요? 먼저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채널을 조사한다. 2번째, 경쟁사 바이럴 마케팅 사례를 분석하고 조사한다. 3번째, 지난 캠페인 예산 분석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 세 가지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것은 결국 읽고 해석하고 연결하고 설계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우리의 일에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정보를 읽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연결하고 또 다음에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의 주도권, 힘을 갖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해력 부족 때문에 일터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크게는 의사소통의 오류죠. 내가 전달은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오해가 쌓이다 보면 시간 낭비, 비용 낭비, 그리고 관계의 피로감이 이어지는 거죠. 맥락 파악의 실패도 문제입니다. 말이나 글이나 그 사이에 맥락을 잡아내지 못하면 무엇이든 엉뚱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전달력 부족도 문제죠. 내가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효과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합니다. 혹시 그런 경우 있으세요? 회의 때 얘기해야 되는데 내 전달력 부족 때문에 얘기 못했어요. 근데 집에 가는 전철 안에서 그거 그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려고 여기까지 입을 덮었을 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거 그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밥 한술 뜨려고 꿀꺽 삼키는 순간 그거 그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내 아이디어에서 다 나왔는데 나보다 말 조금 더 잘해가지고 글 조금 더 잘 쓰는 친구가 나의 공을 다 가져갈 때 어떻게 해요? 너무 배가 아프잖아요. 몇 날 며칠 잠 못 잡니다. 그럼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문해력이 잘 발휘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는 잘 읽고 캐치하기 때문에 일이 정확하고 실행력도 좋아집니다. 또 보고 능력과 소통 능력도 좋기 때문에 협업 능력 역시 좋아지겠죠. 개인의 신속한 의사결정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도 좋기 때문에 업무 성과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죠. 전통적으로 문해력은 읽고 쓰고 세마는 능력으로 정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상이죠. 특히 비즈니스 문해력은 정보를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실천 능력까지입니다. 비즈니스 언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비즈니스 안에서는 하나 더 중요한 것, 바로 관계 안에서의 문해력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읽어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메시지 해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문해력의 핵심 구성 요소, 리터러시 핵심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L코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괜찮은가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자료나 정보를 보고 핵심을 콕 집어낼 수 있는 핵심 정보 파악력, 맥락, 상황과 배경을 읽어내고 맥락을 파악해낼 수 있는 맥락 이해력이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재조합해내서 논리적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는 능력, 논리 구조화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이나 그리고 글, 이런 것들을 명확하고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우리 일터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고루 발휘돼야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교육 끝나면은 이제 어떤 거 먼저 하실 거예요? 대부분 독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독서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 구입하시거나 독서 모임 가입하시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신데요.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일하다가 꾸준히 독서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L코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날마다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연습을 통해서 우리만의 루틴을 만드는 연습 해볼까요?